한국이 버튼 하나로 세계를 멈추게 했습니다. 미국, 중국, 프랑스가 모두 실패한 그 마을에서 불가능이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무릎 꿇었고 족장은 외쳤습니다. 진짜 기술은 한국이었소. 저는 탄자니아 북부 루비카 마을에 사는 아세나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본 한국인이 벌인 기적입니다.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했다고 댓글로 적어주세요.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날을 전 아직도 매일 떠올립니다. 저는 한국에 유학 가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북쪽 끝, 루비카라는 작은 마을. 먼지가 풀풀 날리는 길 위에 서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정말 충격적인 곳이에요. 해가 지니까 마을 전체가 깜깜했습니다. 전기가 한 줄도 없었거든요. 여기 정말 사람이 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예요. 물도 우물에서 길어와야 하고 도로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흙길 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였어요. 이 마을에 벌써 3년째 전기를 넣으려고 시도한 나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미국 NGO 단체가 왔었습니다. 돈도 엄청 들여서 발전기까지 가져왔다죠. 그런데 석 달 만에 포기하고 철수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말이에요. 그 다음엔 중국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인력도 장비도 미국보다 더 많이 가져왔어요. 이번엔 되겠다 싶었는데 역시 한 달도 못 버티고 도망갔죠. 마지막으로 프랑스 기술자들이 왔었습니다. 유럽 최고 전문가라고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보름 만에 짐을 쌌더라고요. 그때 마을 사람들 표정을 봤는데 정말 절망 그 자체였어요.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마을 이장 할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목소리에 분노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승민이라는 이름의 한국 사람이었죠. KS그룹 기술 총괄 엔지니어였습니다. 키가 그리 크지도 않고 나이도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한국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정승민이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했을 때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또 외국 사람이네. 어차피 며칠 있다가 도망갈 텐데. 그런 시선들이었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을 무당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조상신이 분노할 것이다. 이 땅에 외국 기계를 들여오면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무당이 소리치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족장도 고개를 저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정승민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져온 건 기계가 아니라 희망입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번엔 뭔가 다르겠다고 말이에요. 정승민이 마을 한복판에 커다란 상자를 내려놓았을 때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호기심 많은 아이 하나가 물어보더군요. 이건 ESS라고 합니다. 정승민이 상자를 쓰다듬으며 설명했어요. ESS? 그게 뭔가요? 마을 이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전기를 모았다가 꺼내 쓰는 상자예요. 낮에 태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여기에 저장해둡니다. 그러면 밤에도 전기를 쓸 수 있거든요. 설명을 들은 사람들 표정이 의아했어요. 당연하죠.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기술이었으니까요. 족장이 의심스럽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런 게 정말 가능한가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못했는데. 그때 정승민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이 기술은 한국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일본도, 독일도 여기선 못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기술이 그 정도라고요?
정승민이 계속 설명했어요. 다른 나라 전기시설은 밤만 되면 꺼져요. 발전기는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고 고장도 자주 나죠. 하지만 우리 ESS는 다릅니다. 상자 옆면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 안에 특수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한번 충전하면 3일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고장도 거의 안 나고 수리비도 거의 들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인가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 의심 섞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정승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직접 확인하세요. 그는 상자에서 작은 전구를 꺼내더니 선을 연결했어요. 그러고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짠! 전구에 불이 환하게 켜졌어요. 우와!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른들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밤에도 켜져요? 한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네, 밤새도록 켜져 있을 거예요. 정승민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무당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속지 마라. 마법 같은 건 없다. 조상신이 노하실 것이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어요.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승민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한국 기술입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나라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한국은 세계에서 배터리 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예요. 삼성, LG 배터리가 전 세계 휴대폰에 들어가죠. 이 ESS도 그런 기술로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3일 동안 불이 켜져요? 수리비가 안 들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승민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해줬어요. 그 모습을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를 것 같다고 말이에요. 설치 작업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쯤 큰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큰일 났어요. 정승민이 다급하게 뛰어와서 소리쳤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참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트럭 한 대가 웅덩이에 빠져서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든 장비들이 다 물에 젖어 있었죠. 이거 사고 아니에요. 정승민이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누가 일부러 길에 구멍을 팠어요. 물까지 부어놓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길가에 삽자루가 그대로 버려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왔어요. 그들 표정이 착잡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외국 사람들은 다 똑같아. 그런 속삭임들이 들렸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설치해둔 태양광 패널 배선이 모조리 잘려 있었어요. 이건 전문가가 한 일이에요. 정승민이 잘린 배선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정확하게 자를 수 없어요. 그때 마을 이장이 조용히 다가와서 귓속말을 했어요. 밀수 조직이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가 들어오면 정부가 관심을 가질까봐 그런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밀수 조직까지 나섰으니까요. 사흘 뒤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배터리 2개가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도둑놈들. 정승민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배터리 하나가 1,000만 원짜리인데. 마을 무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봐라. 조상신이 화를 내고 있다. 외국 기계를 물리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정승민을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거 아냐? 그만두는 게 낫겠어.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승민이 전화를 받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네, 본사에서 추가 지원 나온다고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을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새 장비가 내일 도착합니다. 한국 기술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로 다음 날 트럭 3대가 더 왔어요.
새 배터리와 백업 장비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많네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바라봤어요. 정승민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 만에 모든 걸 원상복구시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라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한국 기술은 복구도 빨라요. 미리 다 계산해서 만들거든요. 정승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밤 또 누군가 방해하러 올까봐 걱정했는데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유를 알았습니다. 마을 젊은이들이 밤새 지켜준 거였어요. 우리도 전기 써보고 싶어요. 한국 아저씨 포기하지 말아요. 그들이 정승민에게 말했어요. 정승민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기술로 꼭 성공시켜 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주간의 힘든 작업 끝에 모든 설치가 완료된 거예요. 아침부터 마을 전체가 술렁였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광장으로 몰려왔습니다. 심지어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정말 불이 켜질까요? 지금까지 실패만 봐서요. 사람들 표정엔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당도 끝까지 반대했어요. 조상신이 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하지만 이번엔 사람들이 무당 말을 듣지 않았어요. 호기심이 더 컸거든요. 정승민이 ESS 장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연설 안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말보다는 결과가 중요하죠. 정승민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어 빨간 버튼을 눌렀어요. 딸깍.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1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2초.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안 되는 거 아냐? 3초. 그때였습니다. 윙. ESS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짠. 마을 한복판 가로등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우와.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짠, 짠, 짠. 차례차례 가로등들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말이에요. 집집마다 달아놓은 전구들도 하나씩 불이 들어왔어요. 어머나. 세상에. 할머니들이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마을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어요. 대낮같이 밝았습니다. 그 순간 마을 전체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한 아이가 소리쳤어요. 불이다. 진짜 불이 켜졌어요. 그러자 마을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만세. 신이시여. 기적이다. 사람들이 뛰고 울고 웃고 난리가 났어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만세.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족장이 정승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선언했어요. 우린 지금까지 외국이라고 하면 다 똑같다고 생각했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도 안 됐고 중국도 안 됐고 프랑스도 안 됐소. 그래서 외국 기술은 다 거짓말이라고 믿었소. 잠깐 말을 멈추더니 다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나 진짜 기술은 한국이었소. 한국이. 한국. 한국. 사람들이 따라 외쳤습니다. 정승민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을 믿어주셔서요. 그때 무당이 슬금슬금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해가 완전히 진 밤이었는데도 마을이 환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아이들이 가로등 아래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이제 밤에도 무섭지 않아요. 책도 읽을 수 있겠어요. 행복한 목소리들이 마을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갑자기 마을에 큰 차들이 몰려왔어요. 누구세요?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바라봤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백인들이었어요.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럽 기자단입니다. 그들의 대표가 말했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전기도 없던 이 마을에 불이 들어왔다고요? 정승민이 나서서 인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믿기 어렵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독일 기자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직접 보시겠어요? 정승민이 ESS 장치로 안내했습니다. 기자들이 온갖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배터리도 열어보고 전선도 확인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감탄했어요. 우리 유럽 기술로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데요. 배터리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영국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10년은 거뜬히 쓸 수 있습니다. 정승민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10년이요? 정말인가요? 기자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걸 모르셨나요? 정승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회사들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이끌고 있어요. 이 ESS도 그런 기술력으로 만든 겁니다. 기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힘이군요. 그들은 마을 사람들 인터뷰도 했습니다. 전기가 들어와서 어떤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머니 하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밤에도 안전해요. 아이들이 책도 읽을 수 있고요. 한국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젊은 아빠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미국, 중국, 프랑스가 다 포기한 걸 한국이 해냈어요. 정말 감사해요. 기자들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독일 기자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정승민이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현실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현실을 바꾸는 기술이요? 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정승민이 마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보세요. 이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마을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어요. 밤에도 사람들이 밖에서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프랑스 기자가 감탄했어요. 기자들이 떠난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승민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네, KS그룹입니다. 케냐에서 연락 왔어요? 우리 ESS를 설치해달라고요? 우간다도요? 잠비아까지요?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유럽 기자들이 기사를 썼나 봐요. 아프리카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정승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ESS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7개국에서 왔어요. 7개국이요? 네, 케냐, 우간다, 잠비아,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말라위까지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아프리카 전체를 움직인 거예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가 희망의 상징이 됐어요. 정승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 밤 갑자기 마을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살려주세요. 애가 나와요. 한 남자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는 중이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빨리 가로등 밑으로 옮겨. 마을 사람들이 산모를 가로등 아래로 옮겼습니다. 환하게 밝았어요. 물을 끓여야 해요. 마을 조산사가 소리쳤습니다. 전기포트 가져와.
순식간에 뜨거운 물이 준비됐어요. 전에는 장작 피우는 데만 30분이 걸렸는데 이번엔 5분이면 끝났습니다. 잘 보여요. 이제 안전해요. 조산사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 시간 후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우왕! 아기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살았다. 애가 살았어. 아빠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한국 덕분이야. 전기가 생명을 구했어. 그날 밤 태어난 아기 이름을 한국이라고 지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냉장고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작은 냉장고 하나였는데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했어요. 이제 생선을 팔 수 있어요. 어부 아저씨가 기뻐했습니다. 우유도 상하지 않아요. 목축업하는 할아버지도 웃었어요. 전에는 생선이나 우유가 하루만 지나면 상해서 버려야 했거든요. 이제는 며칠씩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겠어요. 돈을 벌 수 있겠어요. 마을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공부도 달라졌어요. 이제 밤에도 숙제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 하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전에는 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밤 10시까지도 공부할 수 있었어요. 우리 애가 똑똑해지고 있어요. 엄마들이 기뻐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을 분위기였어요. 이건 그냥 전기가 아니에요. 마을 이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국가가 들어온 느낌이에요. 문명이 들어온 느낌이라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마을 전체가 활기차졌어요. 밤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했고 아이들은 가로등 아래서 놀았습니다. 무서웠는데 이제 안 무서워요. 할머니들이 말했어요. 밤에 화장실도 갈 수 있어요. 그런 소소한 일상의 변화가 가장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 하나가 정승민에게 다가왔어요. 아저씨, 나 커서 한국 가고 싶어요. 왜요? 한국 사람들은 마법사 같아요. 없던 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말을 들은 정승민이 웃었어요. 마법이 아니라 기술이에요. 한국 기술이요. 그럼 나도 한국 기술 배우고 싶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몰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이 이 아이들에게는 꿈의 나라가 된 거예요. 어른들도 한국에 관심이 많아요. 마을 이장이 말했어요. 한국 문화도 알고 싶고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싶대요. 한국 드라마도 보고 싶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한국 기술 하나가 마을 전체를 바꿔놓은 거예요. 단순히 전기만 들어온 게 아니라 희망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기술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우리나라 것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전기가 들어온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당 우시마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밤중에 짐을 싸서 떠났대요. 누군가 말했어요. 한마디 인사도 없이요? 네, 그냥 사라졌어요. 무당이 사라진 이유는 뻔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조상신이 노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마을이 더 좋아졌으니까요. 그 다음 날 마을의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족장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족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난 2달 동안 우리 마을에 일어난 일을 돌이켜보세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미국이 왔을 때 어땠습니까?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중국이 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역시 포기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족장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와도 방해를 해도 무당이 반대해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족장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 마을의 전기는 한국 덕분입니다. 박수.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 선언합니다. 족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한국어를 배울 것입니다. 우와!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한국 문화도 배우고 한국 기술도 배울 겁니다. 우리 마을 이름도 바꿉시다. 한 어른이 제안했어요. 루비카에서 한국 마을로요. 좋은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때 정승민이 앞으로 나섰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름은 바꾸지 마세요. 왜요? 루비카도 좋은 이름이에요. 대신 다른 걸 해드릴게요. 정승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교육센터를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교육센터요? 네, 한국어도 가르치고 컴퓨터도 가르치고 기술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정말인가요? 사람들이 놀라서 물어봤어요. 한국 정부와 KS그룹이 함께 지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요? 네, 그럴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을이 폭발했어요. 만세! 한국 만세!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뛰고 울고 웃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평생 살면서 이런 기적은 처음 봅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할머니도 말했어요. 다른 나라는 와서 실패하고 그냥 떠났는데 한국은 끝까지 책임졌어요. 그때 족장이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한국은 그냥 도와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은 전 세계가 못한 걸 해내는 나라입니다. 맞아요. 그래요.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어요. 우리 아이들아, 잘 들어둬라. 족장이 아이들을 향해 말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절대 잊지 마라. 한국 기술이 우리를 살렸다는 걸 기억해라. 아이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한국 사랑해요. 그날 밤은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가로등 아래서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한국 노래 배우고 싶어요. 한국 음식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즐거운 목소리가 마을 곳곳에서 들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다리를 놓아준 거였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승민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누구한테서 온 편지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세나라는 분이에요. 마을 여성회 회장님이시죠? 정승민이 편지를 펼쳐들었어요. 읽어보실래요? 네, 들려주세요. 정승민이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한국의 정승민님께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또 다른 외국 사람이 와서 거짓말하고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속아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편지 내용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날 당신이 빨간 버튼 하나 누른 순간 우리 마을은 빛을 봤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빛을 본 거예요. 70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던 우리 마을에 처음으로 불이 들어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빛은 희망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준 희망 말이에요. 미국도 실패했고 중국도 포기했고 유럽도 떠났어요. 그 모든 나라가 실패한 그 땅에서 한국은 성공했습니다. 정승민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눈물이 글썽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밤에도 공부해요. 할머니들은 밤에도 안전하게 걸어다녀요. 엄마들은 밤에도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편지는 더 감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해요. 커서 한국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요. 한국 기술을 배워서 다른 마을도 도와주고 싶다고 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이름, 이젠 제게 희망입니다.
정승민이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당신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탄자니아 루비카에서 아세나 드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정승민도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정승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느껴요.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걸요. 정말 그래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니,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정승민이 ESS 장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도 사람들 삶을 바꾸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기술은 달라요. 정말로 사람들을 구해내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기술로 세계를 바꾸는 나라였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나라였어요. 포기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지 말이에요. 한국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해내는 나라니까요. 정승민이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들으니 보람을 느껴요. 그날 밤 마을 가로등이 환하게 켜진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의 자랑이구나. 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제가 한국인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새삼 느꼈습니다. 한국 기술이 아프리카 오지 마을까지 희망을 전해준 이 감동적인 이야기.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댓글로 느낀 점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